자, 지금부터 우리 일반 중개계약부터 정수업까지 한번 배우도록 하죠. 116페이지 보면 중개계약의 개념인데 우리 밑줄만 좀 해요. 중개계약에는 사법계약, 우리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사법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중간에 보면 계공과 의뢰인 간, 요거 밑줄 하셔야 돼요. 중개계약은 의뢰인 가면 안 돼요. 의뢰인은 거래계약이고, 의뢰인과 이 계공은 중개계약 구별하시고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요 키워드 주의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현행법에 규정된 것은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두 가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큰 2번에 보시면 그 2번 밑에 있죠. 현행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직접적이다. 요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이제 아래 일반 중개 계약이 있는데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제가 판사한 내용을 역으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자, 지금부터 우리 판사할게요. 116페이지요. 여러분 이거 판사해 놓은 거 자꾸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 제가 드린 자료 있죠. 서브노트나. 그거 보면 똑같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이 저렇게 또 보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지 그거 출력해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판사 있는 거 다 들었습니다, 미리. 그 왜 또 적습니까?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서로가 합의했습니다. 합의 주체가 뭐다? 소개다. 소개를 여러 사람에게 갔다. 누가? 의뢰인이 계공에게. 이렇게 되죠. 그걸 거꾸로 적으면 특정 의뢰인이 다수의 불특정이라 적을까요? 불특정 계공에게 방문했는 거죠. 내 집 팔아달라, 내 집 사달라.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인 거예요. 투리하면 중개계약, 불특정이 일반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집을 팔긴 파는데 이 사람 10억인데 이 사람 100억에 판대. 그럼 여러분이 10억에 팔겠어요? 100억에 팔겠어요? 당연히 100억에 팔겠죠. 자, 그럼 100억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100억에 대해서 신뢰성 갖추고자 요구할 게 있을 거예요. 결국 의뢰인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 계공한테 이 특정 그 여러 계공 중에 한 계공이겠죠. 그 계획에 요청을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 계공은 내가 100억이라고 하더라도 옆집에서 계약하면 그만이잖아요. 나 싫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계공 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계공의 입장을 볼게요. 계공의 입장은 이 필요에 따라 서면 요청을 했을 때 해주면 되고 안 해주고 되고 선택이죠. 이를 불응했다, 거부했다. 그래도 처벌은 없어요. 왜? 옆집에 가면 그만이니까. 그러면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게 문제죠. 해준다면 제대로 해줘라 이것입니다. 수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제대로. 이걸 위반하게 되면 이제 업무정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수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나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떻게? 제재로서 업무정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수용하게 되면 뭘 해줄까? 이거예요. 일반 중개 계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식 이야기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서자 얘기 나오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이거는 책에 어떻게 읽는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돼요. 자, 서식 얘기입니다. 요 얘기예요. 자, 일단 성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간단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보시기에 자주 있을 일인가요? 그럼 자주 있으면 미리 만들어 두면 되겠죠. 법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될까? 의무적일까? 생각해 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걸 써줄 필요가 있을까? 없다. 판단하셔요. 따라오지 말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하면 어차피 옆집에 갈 것 같으면 대충 글 써도 되겠죠. 그런데 내용이 좀 다르면 어떻게 될까? 문제되죠. 그래서 이것을 권장화 시켰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권장 서식이면 제가 앞서 어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런 키워드 와야 된다. 이것을 못 적으면 이 서식 써라. 이런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기서는 우리 조금 뒤에 외우겠지만 위치, 규모, 예정 금액, 예정 금액에 대한 수수료, 기타 준수할 사항. 그래서 위규, 예수전 5가지를 적을 수 있다면 달력 지저가 서로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모르면 이제 이종이 써라 이거죠. 자, 성격을 이제 알게 되면 이 서식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작성은 우월적인 계공이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작성 다음에 제가 교부와 보존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교부는 계공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의뢰인.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죠. 역시 계공이 하는데 제가 앞서 빵년, 3년, 5년 해서 이거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 주고 하나 보관하니까 몇 부 작성? 2부 작성. 자, 그리고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했어요?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서명과 날인을 하되 어떤 것은 또는 어떤 것은 미시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이 보기에 중요합니까? 덜 중요합니까? 옆집에 간대요. 아니 뭐 또는 이렇게 되죠. 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요 얘기 한 번씩 찾으러 가볼게요. 여러분의 116페이지 보면 의의 보세요.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고 밑줄하고요. 두 번째 줄에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끝에 분쟁이 많다. 그렇지만 네 번째 줄 가장 많이 쓴다. 해결됐고요. 그리고 양걸로 1번 있죠.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오죠. 그리고 개공에게 마지막 줄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바로 오른쪽 먼저 가요. 2번 임의 규정.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 작성 요청은 의뢰인 필요에 따라 작성되는 임의적 성격. 그래서 강제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개공은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법령에 위배되는 건 아니다. 즉 처벌받는 건 아니다. 옳은 얘기 없죠. 그럼 작성하면 어떻게 할래? 왼쪽에 1, 2, 3, 4 봐요. 중개대상물 위치의 위, 규모의 규, 예정 가격 예, 3번 제일 끝에 중개보수의 수, 4번에 준수할 상의 준. 얘 정말 재밌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 기출문제거든요. 과거 기출문제인데 이게 왜 이래 됐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이신청 제도가 없을 때 당시 이야기예요. 요 규모를 그 당시에 면적이라고 낸 적이 있어요. 이게 오답으로 처리됐습니다. 그 당시 이신청 제도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도 공개도 안 되지. 이신청도 안 되지. 뭐가 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어떻게 면적을 적어서 틀렸다 해서 그 당시에 답이 오답이 이게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가볍게 보시고 하여튼 위치, 규모, 예정 금액, 수수료, 준수. 이 수수료를 중개보수로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양갈로 3번 봐요. 계약 서식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죠.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인 서식을 정하여 서식을 정한다고 했으니 법정 서식이죠. 사용 권장할 수 있다. 권장 항상 권장 뒤에는 할자 옵니다. 임의적 내용이니까 권유 권장이니까요. 따라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개공이 반드시 사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장 서식에 불과하면서 뒤에 서식이 있는데 요 서식은 조금 뒤에 제가 들여다 볼 거예요. 여러분 일단 스톱하시고요. 자, 이제 120페이지 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 두고 또 120페이지 얘기 좀 합시다. 자, 120페이지는 뭐예요? 정석 중개계약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쟁 많다 했어요. 일반 중개계약. 시험에 잘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분쟁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권유 권장하는 것은 이 정석 중개입니다. 이 정석 중개 계약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똑같아요. 계약한다. 둘이가 필요하죠? 무슨 계약? 중개.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이 어떻게? 특정 개공에게 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바로 왼쪽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의뢰인이 특정 개공한테 간다. 이렇게 되죠. 정리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합시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넌 나에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내 말을 지켜줄까? 이렇게 되죠. 즉 여러분하고 저하고 여러분의 의뢰인, 제가 개공, 정석중개의뢰반 개공이라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다른 일보다 더 우선 처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저한테 뭐예요? 거래를 빨리 해달라 이거죠. 즉 여러분이 희망하는 것은 저한테 의무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은 제가 의무이고 또 저의 희망사항이 있죠. 뭐겠습니까? 돈 빨리 줘.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뢰인이 특정화되면요.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 의무이고 이 사람 얻고자 하는 건 이 사람 의무로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이제 개공의 의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총 4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하나씩 볼까요? 이것은 서로가 말이 많아지면 골치 아파요. 문서로 작업하는 게 좋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속 중개 계약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이 작성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요 뒤에 세부단 내용 적어 드릴게요. 세 번째, 공개를 하더라도 일 정말 잘하는가 업무 처리 통보, 이 업무 처리를 알려주는 게 있고요. 일 어떻게 할래? 열심히 할래? 열심히 한다. 이런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할게요. 일단 서식 얘기는 이쪽에 좀 적어 볼게요. 일단 서식은요. 앞서 있던 서식의 성격하고 똑같아요. 서식 얘기. 1차적으로 서식의 성격을 들여다보자. 그럼 성격은 똑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고요. 이건 자주 있는 계약이니까 미리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국가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서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돼요. 의무적 서식입니다. 두 번째, 자, 그럼 여기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밑에 거 하고 합시다. 두 번째는 작성이에요. 작성. 자, 작성 누가 할까? 당연히 개공이 하죠. 그리고 교부와 보존의 문제가 나오죠. 교부 어떻게? 개공이 의뢰인에게. 그리고 보존은 어떻게 할까? 역시 개공. 자, 이거는 3년이 남아있어요. 자, 시험은요, 밑에 이건 똑같아요. 책임은. 자, 여기까지 적고 할까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날리 쓸게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른 거 있어요. 앞서서 제가
어떤 얘기 있어요? 비교 문제 많이 나온다 했죠? 자, 노란색, 빨간색 좀 구별해 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뭐 의문한 글자, 3년 글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일반 중개 계약하고요. 정속 중개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는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 서식이면서 기간 보관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정속은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적 서식이면서 3년이 남아 있어요. 해서 이런 비교 문제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정리됐어요. 정리됐고 여러분 책의 요 내용 이것을 이 121페이지인가요? 121페이지 정속중개계약서 사용 및 보존 의무에 요걸 좀 적어두세요. 적어 놓으면 되고요. 자, 이제 공개 한번 해볼게요. 공개를 하라 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로가 합의했는 시점이에요. 7일 이내 공개를 합니다. 근데 이 공개가 의뢰인이 싫어하는 내용이 공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7일 이내 공개를 하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이 의뢰인이 이거는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다면 이 비공개 요청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를 합니다. 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의뢰인이 이런 의심이 생겨요. 정말 공개했을까? 그래서 이 공개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어요. 거래 정보망 또는 여러분 요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의 공개를 한다. 그러면 이제 의뢰인은 내 정보가 어떤 게 공개된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어요.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지체 없이 빠른 시간에. 이때 여러분이 비공개 요청의 주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없어요. 그냥 이거 빼요. 이게 비공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때 공개 내용이 여러분이 상당히 많아요. 요건 조금 뒤에 확인 설명사하고 제가 비교하여 할 것인데요. 이렇게 외웁니다. 기, 권, 공, 예, 공. 해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권리사항, 사법적 권리, 공법상의 내용, 예정금액, 공시가 이렇게 5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공개사항이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제 업무상 하는 것은 계약 체결하고 나서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이상,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기도 문서란 글자 나오고 문서로 한다는 것은 방법의 제약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방법의 종류가 어떤 게 문서다. 그리고 이 문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에 메일 있죠. 메일을 출력해도 문서로 되죠. 그래서 현행법 대법원 판례는 여러분 팩스로 출력하거나 메일로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신의 성실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요 얘기는 조금 뒤에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의뢰인의 이 의무도 봐야 되겠죠. 개공거 봤으니까 이제 의뢰인의 의무를 볼게요. 의뢰인 의무는 간단해요. 돈 줘. 그래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 돈을 줘야 되는데 비정상적일 땐 어떻게 할까? 성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약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정속 중개 계약을 배신했으니까 돈 내놔. 정속 중개 계약을 배신했으니까 돈 내놔. 이거는 정상적인 중개 보수 전액을 다 받아요. 전액을 다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경우는 소유된 비용, 이 비용을 받습니다. 비용을 받는데 이거는 법에서 정했어요. 법정 중개 수수료 2분의 1, 즉 중개 보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범위 내기 때문에 범위 내니까 최대 금액이 이거예요. 최대 맥스가 범위 내에서 소요된 시비, 자, 소요된 실비, 소요된 비용이라 할까요? 소요된 비용, 즉 사회 통념의 비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사용해놓고 500 사용한다. 무슨 말이냐면 술값이 30만 원 나왔어요. 아내분한테 50만 원 달라고 하면 아내가 이걸 알았다. 30 주겠어요? 50 주겠어요? 당연히 30 주겠죠. 쓴 만큼 줘야 되죠. 이게 사회 통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사례냐?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속 중개 계약 체결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중개를 완성시켜야 돼요. 근데 어떻게? 옆집에 가서 계약시켜 버렸습니다. 자, 타 개공하고 중개 계약을 체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옆집에 얼마 줬어요? 500 줬어요. 그럼 나한테도 500 줘.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제가 양 당사자 만나게 해줬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저 싫대요.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아가 어떻게 시원한 커피 한잔 마시러 가는데 커피숍에 둘이가 계약하고 있는 거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당사자 소개시켰는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어떻게 몰래 계약했다 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 우리가 당의 개공을 배제하고 제외하고 당사자 직거래 하는 거예요. 체결하는 거. 이런 경우 배신 배반이죠. 옆집에 줄 만큼 나도 줘.
그리고 너희들이 정산적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걸 회피한 목적이니까 돈 줘. 하지만 이런 경우 있죠. 의뢰인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 자, 이건 또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집을 저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제가 팔지 못하고 참 2주에 한 번씩 보고하는데 답답해요. 근데 여러분이 친구 동창 모임에 가지고 어떻게 그분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집을 사버렸다. 그러면 결과 제가 옆집에 간 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두 번째, 제가 소개시킨 사람 만난 것도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이 요 범위 안에서 그냥 제가 지급받겠다. 그럼 요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상적이면 중개수수료가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소요된 비용이 1번 사례, 2번 사례, 1번 사례는 30만 원 더 가고 2번은 6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뢰 수수료 계약하게 되면 법정 중개 수수료 100만 원이 아니고 절반에서 50만 원이 기준이 될 것이고 최대 맥스. 그 속에서 제가 1번 계약의 경우는 여러분에게 제가 쓴 돈은 결국 얼마다 광고비 30만 밖에 안 되겠죠. 그럼 30만 받아가라.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제가 60을 쓴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2분의 1 범위이기 때문에 50밖에 못 받아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비교하여 작은 것을 가져가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 책으로 보고 할 얘기 많아요. 먼저 120페이지 나오죠. 양걸로 1번에 1번 보세요. 정속중개계약이란 의뢰인이 특정 계공에 한하여 정리됐죠. 이렇게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양걸로 2번 봐요. 정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정속중개계약 서로가 구속이 되면 골치 아프니까 현행 법률상 당사자가 1개월 하자, 10년 하자 이렇게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가면 돼요. 그런 합의가 없으면 3개월입니다. 해서 정속중개계약 유효기간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3개월 한다.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3몇 개월, 합의가 있으면 합의대로 이렇게 되고요. 자, 이 121페이지 봐요. 정속중개계약서 사용 보존 의무 있죠. 앞서서 다 했습니다. 어떻게 적으라고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서식이며 법정 서식이며 의무적이다. 작성, 교부, 보존 다 적었죠. 책임까지 다 적었습니다. 해서 방글로 1번이 그 내용들이고요. 2번 정보 공개 의무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방글로 1번 보세요.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때는 정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경우는 이를 공개하지 마라. 즉 이 얘기 그대로 담고 있죠. 그러면서 공개할 정보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뒤에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122페이지 통지 의무 있죠.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계공이 중개대상물에 공개한 때는 지체 없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 없이 요거네요. 요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죠.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계공이 중개대상물에 공개한 데는 지체 없이 밑줄하고요. 제일 끝에 문서로 통지. 요거 얘기예요. 참고로 요것도 지체 없이인데 여러분 시험에 제가 아직까지 지체 없이를 언급한 적은 없어요. 뒷부분에 가게 되면 지체 없이와 즉시로 구별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 현행 판례는요. 이걸 구별하는 것은 학원 강사들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행정 절차 관련 내용인데 업무 처리 얘기인데 당일 처리냐 당일 처리가 아니고 3, 4일 걸리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일 처리면 즉시 좀 시간적 개입이 되면 지체 없이 이건 이론적 얘기입니다. 실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은요. 법조문은 지체 없이지만 뒤에 문서로 보면 즉시라고 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것을 판단 해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어떻게 위에다 행정심판에다 그려야 돼요. 이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체 없이를 적시로 바꾸거나 적시 지체 없이 나온 게 아니고 역대 시험 지금까지 온 것은 지체 없이로 5일, 지체 없이 7일 이렇게 날짜로 바꿔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합시다. 일단 지체 없이 문서 통지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방글로 4번 봐요. 업무 처리 사항 통지 의무인데 거주 끝에 보시면 문서로서 2주일에 1회 이상 그리고 업무 처리 사항 통지한다. 역시 문서로 한다. 됐죠? 열심히 생략되어 있고요. 자, 이제 밑에 위약금 나오죠. 자, 볼까요? 중개의뢰인은 정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계공 이외 다른 계공과 중개의뢰하여 거래할 경우 요거 나오죠. 위약금 전에. 두 번째, 의뢰인은 정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정속중개계약 체결한 계공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당해 계공 배제하여 거래할 경우 요거죠. 그리고 이것은 3번에 위약금과 중개보수 동일 전액 똑같고요. 자, 비용 청구권 이거예요. 방글 1번 보시면 유효기간 내 갑이 의뢰인을 얘기합니다. 의뢰인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때는 중개보수 50% 2분의 1 범위 내에서 당해 소요된 비용 똑같죠. 사회통념. 해서 시험 치러 가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 가리고 나와요. 그래서 중개보수 범위 내
또는 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1 범위 내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함정내고요. 이 비용을 보수로 잘 고쳐요. 자, 아래 방관로 2번은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자, 이제 그 사례들이고요. 위반 제재로 지금 보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내용을 전개할 것인데 좀 적을 게 많습니다. 이번 시간. 125페이지 정속 중개 계약 있죠. 요거와 118페이지 일반 중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칠판 지울 동안. 여러분이 어디까지가 동일하고 어디까지가 다른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그 서식 두 가지는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 자, 참고로 125페이지를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셨나요? 자, 이제 차이점 이거 얘기 좀 합시다. 이 차이점 정리 좀 할게요. 일반 중개와 정속 중개 차이점 좀 얘기합시다. 일반 중개는요, 법정 서식이면서 권장 서식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보관 기간이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속은 법정 서식이면서 의무적 서식이고 3년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서로 간의 권리 의무도 달라요. 보니까 어때요? 권리 의무 다르죠? 권리 의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달라요. 네 가지가 다른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서식이 동일하던가요? 동일점은 서식이 있어서 동일점은요. 세 번째는 유효기간. 유효기간 밑으로부터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유효기간 밑으로부터 다 동일하고 위에 1, 2번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125페이지 보도록 해요. 정속중개계약서 위에 보시면 별지 15 서식이라고 되어 있죠. 별표라고 된 건 그냥 표예요. 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재하는 거예요. 자, 매도 매수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해당하는 곳에 체크하시오. 중개의뢰인 갑은 이 계약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선물 중개를 개공의뢰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승낙한다. 을 개공입니다. 을은 의뢰인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 이상 중개물질 이상 문서로 통지. 보았죠? 두 번째, 을은 이 정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공인중개사법 24조에 따른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에 당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의무적 공개입니다. 중개대상을 공개할 땐 지체 없이 의뢰인 갑에게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며 다만 의뢰인 갑이 비공개를 요청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앞의 내용과 똑같죠. 세 번째, 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의 21조에 따라 대상물에 관한 확인서면 성실히 이행하라. 즉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고요. 자, 의뢰인 갑의 권리 의무 1번. 다음 갖고 어느 하나 해당할 경우 의뢰인 갑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 의뢰에게 위약금을 지불하라.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은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해당하는 금액, 그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 지불해라. 똑같은 금액이죠. 다만 3호 경우 중개보수 50%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을이 중갱이 할 때 소요된 비용, 즉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이된 비용을 지불하라. 즉 아래 동그라미 1번, 2번이 위약금이고 3번이 이 소요된 시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밑에 3번 유효기간 보세요.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이다. 당구 표시. 유효기간은 3개월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 갑과 개공 을이 합의하면 합의대로 가라. 그래서 1개월이면 1개월, 10년이면 10년. 네 번째 중개보수. 이건 왜 나와 있냐면 계약 체결할 때 내가 3억 준다 해놓고 마치 이 거래가 진짜 완성이 됐어요. 중개 완성이 됐습니다. 중개 완성돼서 당사 계약 썼어요. 3억 주세요라고 하니까 다른 소리 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적는다 해서 돈을 받고 이런 건 아니고요. 단지 나중에 말 돌릴 때 방어적 효과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개공 의뢰 손해배상 책임. 돈 많이 받으면 도해내라. 그런 얘기고. 자, 6번 밑에 보면 이 계약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두통 외 의뢰인 하나 나 하나 계약 당사자 간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그리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자, 밑에 보면 계약자 둘밖에 없잖아요. 측면에. 중개의뢰인, 개공 이렇게 두 측면밖에 없고 소공이 들어가지 않는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26페이지 보면 권리 이전형 나오죠. 그리고 밑에 권리 취득용 둘 중에 한 측면밖에 못 써요. 이때 권리 이전용에는 여러분이 숫자를 좀 달 것인데요. 소유자 및 등기 명의 1번, 대상물 표시 2번, 권리관계 3번, 거래 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4번, 중개 의뢰 금액 5번. 이 중개 의뢰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잘 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권리 취득용이 전부 다 희망이란 글자가 와요. 자, 이렇게 서로가 권리 의무가 다른 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식의 내용은 다 보았고요. 자, 두 번째 제가 할 것은 이제 메모지 좀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정속 중개는 계산 문제가 참 잘 나옵니다. 그 기간 계산. 정속 중개 체결했는데 2016년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이 유효기간, 당사자가 합의 기간을 할게요. 합의된 기간이 한 2개월이라고 가정합시다. 2개월. 자, 이제부터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건 총 4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공개는 며칠 이내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2주일에 1회 이상 들어보셨죠? 업무 처리입니다. 업무 처리를 알려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유효기간입니다. 그리고 기간, 보관기간. 자, 이랬을 때 공개는 어떻게 될까? 7일 안에 해라. 그리고 업무 처리는 2주일에 1회 이상 14일 안에. 그리고 유효기간은 당사자 말이 없으면 3개월인데 합의가 있죠? 2개월입니다. 만약 2개월이 없다면 3개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기간은 3년 보관. 그래서 요게 시험에 구절이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 3, 4 바꾸고 1, 2 바꾸고 그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적어야 되는데 이제 123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상대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나오죠. 그걸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예전에 했던 것인데요. 제재에 관한 것입니다. 제재. 서식에 대한 제재입니다. 서식의 제재. 이 서식 제재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어떤 상황일 때 어떤 제재 받는지 알아야 돼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개공을 혼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등록관청이죠. 따라서 개공은 등록관청의 지배를 놓게 됩니다. 지배하에 있죠. 그리고 소공이 있습니다. 소공. 작성이 있어서 소공도 개입될 수가 있거든요. 소공이 있어서는 어떻게? 이 개업, 그 자격증을 교부한 개공해야 됐죠. 시도했죠. 자, 시도. 다시 합시다. 소공 혼낼 수 있는 사람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제재를 받는지 하나씩 볼게요. 개공을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123페이지처럼 그거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있죠. 여러분이 이 상대적 등록 취소를 바르면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안 받겠다 하면 업무 정지 내려옵니다. 역행은 안 합니다. 자, 상대적 등록 취소는 다시 갈라져요. 상치에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정석 중개에서는 공개할 것을 미공개. 아직까지 이거 하지 않았어요. 단지 기, 권, 공, 예, 공이 있다 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의뢰인이 미공개 요청이 있는데 이걸 공개했을 때. 그리고 조금 뒤에 할 걸 거래 계약서입니다. 거래 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이중으로 작성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상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업무 정지는 그 나머지 이렇게 보면 되고요.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공도 많습니다. 이 서식 안에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다운하는데 어떤 제재? 자격 정지를 받아요. 근데 여기는 이거 빼고 나머지 다 자격 정지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자격 정지입니다. 여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할 것이 이 중개 계약은 서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기는 개공에게만 해당해요. 여기는 소공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와 보존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 세 가지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개공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치 그리고 업무 정지 구별하시고요. 그리고 자격증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연결 좀 할게요, 여러분. 121페이지 하고요. (147페이지) 연결할 것인데요. 자, 요 두 가지를 제가 같이 봐야 돼요. 자, 요거 좀 놔두시고요. 요 좀 지워야 됩니다. 이제 요 마지막 이제 판사할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121페이지 보면 이걸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암기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자, 볼게요. 이제 이거는 그냥 뭐 단순 비교라고 할까? 암기상이라고 뭐 해도 됩니다. 자, 보세요. 정석 중개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 권, 공, 예, 공 되고요. 확인은 조금 뒤에 할게요. 요 기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권은 사법적 권리를 이야기하고요. 공은 공법상 내용입니다. 그리고 얘는 예정 금액이에요. 자, 공은 공시지가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이 그 121페이지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빨간색 자 표기할 것인데요. 그 보시면 5번의 소유권 나오죠. 이게 권에 해당하고요. 6번이 공법상 내용이고요. 넘겨보면 7번 있을 거예요. 7번이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7번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쪽이고요. 그리고 또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5번하고 7번밖에 안 나와요. 5번, 7번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노란색 쳐볼까요? 요 권 있죠. 그리고 7번의 공, 요 마지막 게 요건데요. 이 사법적 요소 단서사항에 보면 인적사항은 절대적 비공개 하에 한다. 그래서 공개하면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된다. 절대적 비공개입니다. 스스로 비공개하는 거예요. 인적사항은. 그리고 공시지가일 때는 이거는 임대차일 때 아니 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는 절대적 비공개, 상대적 비공개 구별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확인 설명사항 앞서서 보았던 페이지 좀 넘어갈까요? 147페이지 펴놓으세요. 얘는 이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기 비슷해요. 권, 공, 예, 조입니다. 이때 똑같아요. 기본적인 사항, 사법적인 권리, 공법상 내용, 똑같이 예정 금액입니다. 그리고 조는 취득에 따른 조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충 좀 할게요. 자, 보충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정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냐 하면 산출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산출 내역은 참고로 기억하세요. 일종의 영수증 역할인데요. 이 산출 내역은 확인 설명 사항에도 있고요. 즉 확인 설명서 할 때 그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해요. 확인 설명할 내용에도 들어가고 확인 설명서에도 있다고 기억하고 나머지 내용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시험 나올 만한 건 노란색으로 할게요. 여기 우리 시험은 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요 산출 내역이 있다는 거. 그게 다르다. 취득에 따라 줬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번호를 적어드리면 요게 2번이고요. 예정 금액 그리고 밑에 산출액 있죠. 여기 3번입니다. 그리고 4번에 공법상 내용 나오죠. 넘겨보시면 9번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가 이쪽입니다. 그래서 시험치로 가면 요 두 가지가 참 잘 나와요. 위에 거 같은 게 기공공 예 공이고요. 아래 같은 게 기공공 예 조입니다. 시험치로 가게 되면 위에 것과 아래 것의 공통점 차이점을 잘 물어보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디 적냐 하면 121페이지 한번 적고 149페이지 또 적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비교가 양쪽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총 이 네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숙지를 하셨을 때 다음 시간에 또 쉽게 해결이 돼요. 자, 다음 시간까지 꼭 기록하여 봐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은 정보망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